3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야간반은 제가 우리가 이때까지 그 기본서 수업할 때 이 엑기스 전에 그 방문과 기본서로 수업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문과 기본서 말고 제가 쓴 이론서가 있습니다. 제가 쓴 이론서. 이걸로 수업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서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죠. 설명. 어떤 제도의 어떤 배경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떤 지문의 형태로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어떤 그 중간적인 느낌. 네? 두 가지를 섞은 그런 중간적인 느낌입니다. 중간 느낌. 그런 책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책이 완성은 되지 않아서 이제 진도 맞춰서 아마 이제 인쇄를 해서 배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엑기스 책은 철저하게 기출 지문 중심으로만 책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기본서는 이제 설명 위주로 돼 있죠. 그 중간 어디쯤 그 느낌의 책으로, 요 책으로 인쇄물로 나갈 거예요. 야간반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특강, 주말에 특강 하는 거 있죠. 특강.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강이냐면은 특강 제목은 총정리 특강입니다. 총정리 특강. 그러니까 이 특강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부담감, 네? 부담감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정규 수업을 1년간 하잖아요. 1년간 정규 수업 하는데 이제 특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정규 수업에서 뭔가 다루지 않은 느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느낌. 그죠? 근데 그렇다고 뭐 내용이 뭐 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단원별로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1편부터 시작해서 2편, 3편, 4편 이렇게 그 민법 전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진도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테마를 다르게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마가 제3자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잡힙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3자를 물어보는 파트가 뭐 통정어휘, 그다음에 해제 파트,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테마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엮을 거예요. 아니면은 테마가 뭐 선의를 물어보는 부분을 싹 다 엮어가지고 뭐 정리를 하고 요런 형태로 할 겁니다. 또 뭐 있더라? 뭐 많았는데? 임대차라는 테마를 묶어가지고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것들을 싹 다 엮어서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성권으로 테마를 잡아서 형성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다 형성권들이죠. 이런 것들 싹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하고 요렇게 줘. 다른 형태로 정리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수업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수업을 했었다면 이제 특강 때는 여기서 몇 개를 엄선해가지고 세로 형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는 이제 비교 정리예요. 비교해서 정리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네. 작년에 완성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 있죠. 헷갈리는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예를 들어 오늘 했던 것만 해도 뭐 추인, 상대적 무효 추인하고 유동적 무효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고 같은 추인이지만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특강들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르다라는 거. 정규 수업 때 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예? 예.
네. 7, 8월 달에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특강하고 나중에 특강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제 100선을 엄선해서 예, 100선 엄선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만 따로 엄선해서 문제풀이 할 겁니다. 두 번째 특강. 요 특강 요렇습니다. 네? 뭐라? 예? 월도 수업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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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월 달에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동영 모의고사 과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10시에 오셔가지고 그 각 과목별로 40문제씩이잖아요. 40문제를 50분간 풀어요. 시험 치듯이. 그 다음에 11시부터 풀이하는 거예요. 그 형태로 하는 수업이 아마 마지막 수업일 겁니다. 9, 10월 과정.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형태. 네. 네. 특강은 이제 하루만 하는 거고, 야간반은 이제 2달인가 4달인가? 네, 정규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반 수업의 대상은 기존의 수업을 듣던 분들이 대상은 사실 아니고 새로 신규로 유입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거예요. 야간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때까지 정규 수업 때 이렇게 엑기스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설명드리고 막 수업했던 거 있잖아요. 그 형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책은 다르다는 거죠. 책을 또 왜 다르게 하냐면은 했던 책으로 또 하면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똑같은 수업을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자료로 나가니까 그 책 안 사도 돼요, 이거. 네, 그쪽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 네. 책이 안 나옵니다. 자료로 나가서. 자료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간 수업을 잘 따라가시던 분들이 나 야간도 들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뭐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간반을 잘 하시던 분들은 야간까지 꼭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건 신규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듣는다고 해서 뭐 안 좋을 건 없겠죠. 안 좋을 건 없겠죠.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3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자 오른쪽에 자, 두 번째 괄호 보시면은 법정 추인. 자, 6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자, 추인 중에서도 이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추인. 자, 이거 취소권자가 취소권에 관한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 법정 추인이라는 건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뭘로 하는 거라고요? 행동으로 하는 거, 행동으로. 그 행동은 6가지가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떠들 때 이렇게 대충 알아듣는 분들 있죠. 야간반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걸 봤는데 이걸 지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 그런 분들은 들으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밑에 8번 사례 보시면은 갑이 을을 기망해서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거죠.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거죠, 지금. 근데 누가 기망을 했다고요? 갑이 을을 기망했다는 거죠. 사기친 거죠, 사기쳤어. 그럼 사기를 당한 을, 사기 당해서 을이 계약했죠? 을이 취소권자거든요. 취소권자. 자, 그리고 갑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의 갑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이자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체결했던 계약을 유효한 걸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채무를 이행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돈을 갖다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거니까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거죠. 그럼 이건 유효하게 끌고 가자가 되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오케이.
3번 취소권자 을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죠. 야, 너 빨리 부동산 내놔 라고 청구했죠. 이것도 유효하게 끌고 가자는 거죠. 4번 경계를 했다. 여기서 경계는 계약서 고쳐서 다시 쓰는 거. 합의한 겁니다. 합의한 거. 자, 5번입니다. 담보를 제공받았다. 담보를 제공했다. 다 법정 추인이고요. 자, 7번처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했던 그 권리를 타인한테다가 양도했다는 거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을은 매수인이잖아요.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가지게 되는 채권. 그게 뭐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이 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다가 양도했대요, 권리를.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계약상 이 권리를 양도했다는 거는 이 권리를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권리를 유효하게 두고 싶다는 거예요? 유효하게 두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다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 자체가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끌고 가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의 권리 양도, 7번의 권리 양도도 법정 추인이고, 8번 취소권자 을이 강제 집행을 한 거죠. 빨리빨리 계약을 이행하라고 강제 집행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법정 추인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전부나 일부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외우라 그랬습니다. 첫째, 이행 청구하고 이행을 청구하는. 자, 그 다음에 권리를 양도하는.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 추인. 두 가지만큼은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 추인. 법정 추인. 만약에 이행 청구나 권리 양도를 상대방 쪽에서 했다면은 그건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9번 보세요. 갑은 취소권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서류를 을한테다가 제공했네요. 그죠? 근데 제공까지만 했지 을이 그 서류를 받았다라는 말은 없죠. 이러면 이건 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행이 아직 되지 않은 거고요. 자, 10번입니다. 갑이 을한테다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군요. 이거는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청구한 건 법정 추인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자, 11번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한테다가 양도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역시 상대방 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법정 추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2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병한테다가 양도했다는 거죠. 을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에요,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말하는 거죠. 취소권자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양도한 거 있죠. 이거는 법정 추인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을이 매매 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있죠. 계약금. 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양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금 받겠다는 거다, 계약금 안 받겠다는 뜻이다.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한테 계약금으로 1억을 넣었어. 근데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면 을이 지급했던 계약금 1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다가 넘기셨답니다. 야, 내가 지금 현금은 없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채권 넘겨줄게. 갑한테 가서 1억 받으면 돼. 라고 그 권리를 넘겼다고. 그러니까 계약금 돌려받겠다는 거다. 계약금 안 받겠다는 거다. 계약금 돌려받겠다는 거잖아.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라는 이 의사표시는 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끌고 가고 싶다는 거다. 무효로 만들고 싶다는 거다. 무효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무효로요. 무효로.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죠. 무효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겁니다. 저 13번 혼동 같은 경우도 법정 추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34페이지에 오른쪽에 추인 가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추인할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1번 불공정 법률행위, 2번 처음부터 허가 잠탈할 목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계약, 3번에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 얘네들은 전부 다 절대적, 확정적 무효들이에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밑에 추인할 수 있는 것들은 4번 상대적 무효. 4번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5번에 강박과 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을 할 수 있죠. 6번에 무권 대리. 이거는 유동적 무효죠. 추인 가능하거든요. 자, 7번 미성년자 나왔죠.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이런 것들 다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인이라는 테마를 엮어서 새롭게 정리하면 또 이렇게 새로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특강 딴다는 거죠. 특강. 그죠? 그걸 이제 특강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강이 제가 왜 부담을 느끼냐면은 따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 시간 내서 주말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강을 잘 해내지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거기서 못하면.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제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거죠, 열심히.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 조건기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조건기한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지네, 갑자기 또. 자, 조건기한 가겠습니다. 35페이지요. 자, 조건입니다, 조건. 자, 일단 조건이라는 거는, 자, 일단 개념부터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비로소 효력이 결정되는 거죠, 효력. 자, 효력 결정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단락.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다가오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건은 그런 거잖아요. 갑이 을한테다가 뭔가 증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증여해 줄게. 증여.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냥 증여를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조건 붙여도 되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한. 다가오는 시험에 네가 합격을 하면 증여해 줄게. 합격하면 이라는 뭐가 들어간 거죠? 조건이 들어간 거죠. 그럼 결국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을이 나중에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할 수도 있겠죠.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응?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불합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불합격. 안타깝지만. 여기에 따라서 효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건에서 내걸었던 거대로 을이 무사히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합격을 통해서 증여의 효력이 이제 유효로 확정되는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갑한테다가 부동산 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럼 증여 받아요, 증여 못 받게 돼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격 여부로 조건의 성취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이 조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거는 과거의 사실이에요. 다가오는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 네? 맞닥뜨릴 미래입니다. 자, 3번.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정지 조건 나옵니다. 정지 조건. 그 다음 더 밑에 가시면은 해제 조건도 나오죠. 해제 조건.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죠? 예, 분필이 없습니다. 분필이 없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 자, 반대로 밑에 3번에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다른 거죠. 정지 조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험에 네가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 상가를 한 개 너한테 증여한다. 이렇게 조건을 넣게 되면은 시험 합격이라는 어떤 사실, 이건 어떤 사실이죠. 이게 바로 조건의 성취예요. 성취가 생겼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소멸해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상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효력 발생 플러스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리켜서 정지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시험에 만약에 불합격하면 네가 합격을 하면 내가 상가를 줄 거지만 네가 만약에 불합격을 하잖아? 그럼 내가 작년에 너한테 차 줬던 거 뺏는다. 차 뺏는다. 불합격하면 뺏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럼 뺏는다는 거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불합격이라는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되면 불합격도 조건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사실 혹은 불합격이라는 사실 거기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을 가리켜서는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해제. 근데 이게 이제 매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효력의 발생. 그죠? 해제 조건이라는 거는 효력의 뭐죠? 소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에? 아니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이요, 효력의 소멸이요. 발생. 그죠? 근데 해제 조건은 효력의 발생이요, 소멸이요. 소멸이죠, 소멸. 그죠? 근데 해제 조건이 소멸인 건 별로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정지 조건이 발생인 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정지인데 왜 발생해요? 정지에 있는데. 저 가만히 있는 게 정지잖아.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정지. 이거는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합격하는 순간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합격 시부터 출발. 그래서 이게 발생이라고 합니다. 효력.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냥 발생 조건이라고 하면 되잖아. 발생 조건. 발생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은 우리가 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이라도 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민법의 법을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발생 조건, 소멸 조건 이렇게. 근데 안 바꾸죠? 나쁜 놈들. 그래서 우리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절대 안 까먹는 방법을 제가 깨달았대요. 네? 예전에 한 3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웃더니 맨날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안 헷갈리게 됐대. 어떻게 안 헷갈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외웠대요. 안 헷갈린대 이제. 제가 그냥 예? 이렇게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순서는 제가 순서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헷갈린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예? 그분이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초롱초롱 눈을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이렇게 네. 그분 아주 그 고득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자, 정지 조건 보겠습니다.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 플러스예요. 자, 그럼 반대로 2번처럼 불성취로가 되면 발생 안 하죠. 무효. 자, 그 다음 밑에 4번입니다. 소유권 유보 약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 성취될 때까지 매 도인 쪽에서 목적물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유보 약정이라는 거는 할부 판매 같은 겁니다. 할부 판매. 물건을 살 때 일시불로 안 사고 할부로 사셨다는 거지. 할부로. 예를 들어 갑이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를 을이 사요. 근데 일시불로 사요, 할부로 사요? 할부로 산다는 거지. 할부. 물론 우리가 할부로 물건을 살 때 야, 내가 소유권 넘겨받고 대금은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요런 형태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소유권 유보는 할부 기간 동안에 매수인 쪽에서 따박따박 대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게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지급을 하시겠죠. 이때 대금을 지급하는 동안에는 매 도인한테다가 그 소유권을 유보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대금의 지급 있죠. 이게 다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금 지급 전액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러면 비로소 이 을이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조건의 계약은 조건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효력이 소멸했어요? 취득입니다. 효력이 발생했죠. 알아서 이런 계약, 이런 소유권 유보 계약은 정지 조건이라고, 이거 해제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제 조건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단락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안 없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처음에 차를 주셨잖아요. 차를.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차 가져가라. 차 갖고 가라. 차 줄게. 차 가져가. 차. 그럼 일단 소유권을 넘겼다는 거죠. 일단 소유권 넘겨가지고 효력이 생겼어요? 효력 안 생겼어요? 효력이 생겼죠. 자동차 빚게 된 거죠. 아들게 된 거죠. 하지만 네가 10월달 시험에서 요 상태가 돼. 불합격 상태가 되면 차는 돌려주기로 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조건 넣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국 얘가 불합격이라는 사실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합격을 만나지 않는다면, 불합격이란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면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받았던 거 빼앗겨 안 빼앗겨? 안 뺏기는 거죠. 효력이 안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성취가 되지 않으면 안 없어져. 자, 오른쪽 갑니다. 자, 4번에 법정 조건, 5번에 불법 조건. 자, 그리고 6번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장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인데요.
자, 4번에 먼저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건 요건을 뜻하는 겁니다. 요건. 자, 일단 5번 불법 조건이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이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통째로 다 무효예요. 지금 2번 단락 보시면은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네요. 이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죠. 줄칩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런 걸 무조건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건 유효란 뜻이에요. 한 번 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건 무조건이라는 거고 그 효력은 유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문장은 조건이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무효다 이 말인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이군요. 이때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가 통째로 다 무효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6번 기성조건. 이 기성조건이라는 거는 이미 성취된 조건이죠. 이미 성취된 거. 합격을 하면 상가를 증여한다 그랬죠? 합격을 하면 상가를 증여한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문제는 그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합격자라는 거죠. 저는 재작년에 이미 합격을 했단 말이죠. 이미 성취가 돼 있죠. 이런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기성조건. 이미 기자, 성취의 성자를 써서 기성조건이라고 해요. 이미 효력이 발생해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밑에 7번에 불능조건이라는 거는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다. 성취가 불가능. 자, 이런 조건을 불능조건. 이것들을 섞어서 시험에서 물어본다. 섞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지조건, 자, 정지조건, 그 다음에 해제조건, 그 다음에 기성조건, 불능조건. 이것들을 섞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플러스끼리 만났을 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끼리 만났을 때도 플러스예요. 반대로 만나면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만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정지 조건하고 이렇게 불능 조건하고 이렇게 만나. 자, 정지 조건하고 이렇게 자 불능 조건하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라는 거죠. 해제 조건하고 뭐랑 만나면 무효? 기성 조건하고 만나면 요렇게 되면은 무효라는 거죠. 근데 무효를 외우라 그랬어요. 기, 해, 무. 불, 정, 무. 무효를 외우시라는 거죠. 무효. 기해, 무, 불정. 기성 조건, 해제 조건, 무효. 정지 조건, 불능 조건, 정지 조건, 무효. 무효를 외우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성 조건에서 먼저 자 2번 단락 보시면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돼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미 성취된 경우 이게 기성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네요. 그럼 기성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만난 거죠, 지금.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럼 유효인 거죠. 기성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유효, 무효. 무효죠. 근데 기성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유효, 무효? 이러면 유효라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무효라는 거죠. 그죠? 기해무.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미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해제 조건이라서 기성 조건과 해제 조건이 만났네요. 무효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불능 조건이요. 자, 1번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났네요. 그죠? 불정무. 자, 2번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게 불능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정지 조건과 만나게 되면서 무효로 된다는 거죠. 근데 3번은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나셨군요. 불능 조건이 해제랑 만나셨습니다. 이러면은 유효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자, 4번입니다.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가 없다. 이게 불능이라는 거죠. 그죠?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불정무로 불능 조건, 해제 조건 만나면 유효라 그랬잖아요. 유효. 3번 단락에. 보이세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다. 근데 4번은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똑같죠. 똑같죠. 순서 상관없어요. 두 가지 조건이 섞인 게 중요한 거죠. 섞인 게 이렇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고 하든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고 하든 마이너스 두 개가 섞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유효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어디다가 조건을 붙일 수가 없냐? 자, 1번 단락처럼 취소나 해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단독 행위들이죠. 이런 것도 다 뭐라고요? 단독 행위들입니다. 여기다가는 조건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2번 단락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예외적으로 요런 데다가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역시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죠. 그러면은 단독행위, 면제 이거 단독행위거든요. 여기다가 조건 붙여도 된다. 자, 근데 4번처럼 일단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데다가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가 통째로 다 무효로 됩니다. 자, 9번 내려갑니다. 조건 성취 의제와 불성취 의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1번 단락 보세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뭐 했다고요? 방해했다. 그러면은 합격을 못하게 돼요. 성취를 못하게 돼요. 이때는 성취로 의제가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이 있었어.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었던 거죠. 동생. 형제였던 거죠. 형제. 근데 동생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봤던 형은 좀 가짜났던 거죠. 가짜났던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네가 뭐 한다고 공부하냐?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너 합격 못해. 만약에 네가 합격하면 동생아, 네가 만약 합격하잖아? 만약에 합격하면은 뻥안 치고 내가 내 거 오토바이 넣어줄게. 오토바이 넣어줄게. 증여할게. 증여한다고 해. 이러면 와닿지 않으니까. 자, 네가 합격하면은 내가 뻥안 치고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10억 준다. 10억. 동생이 각서 쓰자 그랬죠. 에? 서류 쓰자 그랬죠. 합격하면 너 10억 주는 거야. 그럼 너 10억 주는 거야.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던 거야. 동생이 열이 받쳐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평균 한 80점 나온 거죠. 80점. 그럼 형의 마음이 어때요? 형이 마음이 형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뭐 점수 막 나오니까 불안하죠. 형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형이 동생의 성취를 뭐 했다는 거죠? 방해했다. 합격 못하도록 했다. 왜냐면 형은 성취가 될 경우, 동생이 합격을 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자죠. 10억을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입을 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불합격시킬 수 있죠? 확실하게 불합격시키는 방법.
예? 감금해버리는 거죠. 시험날에 감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감금했죠? 그럼 이거 시험 치러 못 가잖아요. 그럼 합격을 해요? 불합격을 해요? 불합격하죠. 감금당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안 해서 불합격이에요? 방해를 받아서 불합격이에요? 방해받아서 불합격이죠.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방해한 거예요. 성취를 주장하고 10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자, 지금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이 방해가 어떻게 방해한 거죠? 감금하기. 그러면 합격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법이. 너 정말 나쁜 놈이네? 합격으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증을 주는 건 아니고 너는 10억을 줘야 된다는 거. 10억 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성취가 된 것처럼 간주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자, 2번 단락.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가 있었고 감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조건이 성취가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간주시켜버리는 거죠. 성취로 의제. 그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가 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감금시키지 않았다면은 시험 1에 시험 치는 그 당일이죠. 그 날짜로 나는 조건이 성취가 됐을 거예요. 방해를 했다면, 방해하지 않았다면. 방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요 날짜에 성취가 됐을 거라고. 요 시점으로 해서 성취로 의제시킨다는 거죠. 자, 10번 내려갑니다. 조건 성취 전의 효력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조건부 조건부 권리도 아직 조건 성취가 미정 상태죠. 여기서 미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정해지지 않아서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미정 상태의 권리도 어쨌든 권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규정에 따라 뭐 담보로 한다든지 2번 단락 처분한다든지 3번 단락 처분도 할 수 있고 담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11번 조건 성취 후는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1번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정지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조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이요.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2번 해제조건은 효력이 소멸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죠, 지금? 성취한 때부터예요. 성취한 때부터.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라는 거죠. 합격한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단락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단락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그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겠다고 의사 표시했다는 거죠. 특약을 넣었죠. 소급시키자고. 그럼 특약에 의해서 소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입증 책임. 첫 번째,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성취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2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거는 둘째 줄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3번, 뭐가 됐든 뭔가 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요까지 설명하고 마칠 테니까 힘내세요. 입증 책임. 자, 여기서도 역시 형이 계속 동생 놀리는 거죠. 자꾸 형이. 동생 공부하는데 자꾸 너 네가 합격한다고 합격 못할 거라고. 자, 형이 그러는 거죠. 야, 네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형이 1억 줄게.
동생 기특하니까. 동생 공부하니까 기특하죠? 그래서 1억 준다 그랬죠. 합격하면. 형 1억 줄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합격했다는 거를 갑이 증명해야 돼요? 을이 증명해야 돼요? 을이 증명해야죠.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자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어렵죠. 요게 지금 동그라미 1번이에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자가 성취를 증명한다는 거죠. 나 합격했어, 형. 이거는 권리 가지게 될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2번이 좀 어렵습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형이 그냥 1억 준다 그랬어요? 합격하면 1억 준다 그랬어요? 합격하면 1억 준다 그랬죠. 합격을 하면. 형이 합격하면 너 1억 줄게. 형 진짜 줄 거지? 진짜 줄게. 그럼 우리 서류 쓰자. 계약서 써. 계약서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류를 잘 봤더니 여기 이렇게 흐릿해진 거죠. 그럼 동생이 조건이 있다고 해요? 조건 없다 그래요? 동생이 갑자기. 형한테. 예? 동생 입장. 조건 있었다, 조건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죠. 그냥 1억 내놓으라 그러고. 아니 네가 나한테 1억 준다 그랬잖아. 1억 준다 그랬잖아. 동생 주장. 정지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었다고, 조건 안 붙어 있었다고. 안 붙어 있었다 그러죠, 어른이. 그러니까 합격하면 준다 그랬다. 그냥 너는 1억을 준다 그랬다. 그냥 준다 그랬잖아. 라는 게 동생 입장이죠. 동생 입장. 근데 형의 입장은 뭐예요? 야, 내가 1억을 그냥 준다 그랬다. 합격을 하면 준다 그랬다. 합격하면 준다 그랬잖아, 동생아. 서류 확인해보자. 서류 확인해봐. 이렇게 흐릿해져 있는 거죠. 누가 증명할 거냐는 거죠. 자, 여기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정지 조건 붙어 있었다. 정지 조건 있었다라는 말이죠. 조건이 있었어, 분명히. 이 입증 책임은 갑한테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갑은 지금 1억을 그냥 주려고 해요? 합격을 하면 주려고 해요? 합격을 하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효력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죠. 다투려는 자. 조건 있었어. 그죠? 동생은 조건 없었어. 그러는 거죠. 분명히 조건은 있었어. 정지 조건 있다. 정지 조건 있다.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한테 증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골치 아픈 게 또 3번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분명. 근데 동생이 합격을 한 거예요, 동생이요. 합격했습니다. 동생이 5년 만에 합격했어요. 5년. 5년 만에 드디어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형한테 1억 주라 그랬어요. 1억 줘. 합격했습니다. 청구. 했더니 형이 안 된대. 형이 1억 안 준대. 왜 합격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형이, 야, 이 바보야. 내가 1년 안에 합격하면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랬더니 동생은 아니야, 형. 10년 안에 합격하면. 10년 안에 합격하면 준다 그랬어, 형은 분명히. 이걸로 싸운 거죠. 그럼 10년 안에 합격이 맞냐, 1년 안에 합격이 맞냐? 서류 확인해, 서류. 서류 확인해보, 서류가 이렇게. 네? 여기가 또 이렇게 흐릿하다. 네? 그러니까 10년 안인지 1년 안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증명할 거냐?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 그 조건의 존재. 네? 그 조건이 1년 아닐 수도 있고 10년 아닐 수도 있죠.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명해내야 된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37페이지 기한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에 뵙겠습니다. 오후 특강은 3시
5분부터 하겠습니다. 3시 5분. 네, 3시 5분.